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전 영상까지는 정부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제 정부가 아닌 기업에 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근로기준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사람이라든가 월급을 주는 고용주의 입장이면 반드시 한 번쯤은 교육을 받으면 좋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온라인 교육 많거든요. 무료로요. 한 번쯤은 들어주면 좋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근로기준법 뭐 동영상 이렇게 하면은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한 번쯤 영상 또는 교육을 받으면 좋아요. 자, 근로기준법은 거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자, 돈을 목적으로 근로를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 자, 사용자,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용자는 흔히 말하는 월급을 주는 사람, 급여를 주는 사람을 얘기하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계약이란, 자, 네가 이런 일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임금을 줄게. 이게 근로계약. 자, 임금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대체로 돈을 지급하죠. 자, 그래서 근로기준, 근로의 기준. 자,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법보다 낮은 형태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법이 어려운 법인데 이 법은 최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게 계약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로 조건의 결정은 자, 처음에 이제 내가 기업에 지원을 하고 아르바이트 면접 같은 거 볼 때 그때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 서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로 조건의 준수. 성실하게 자, 이제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균등한 처우. 자, 뭐 사용자나 근로자에 대해서 성차별을 할 수가 없고 국적, 신앙,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안타깝게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강제 근로의 금지, 뭐 감금, 협박, 폭행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 폭행의 금지라는 것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7조와 8조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 내용이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근로자가 애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이 예전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 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자,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 이득을 얻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공민권의 행사. 자, 근로자가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 대표적인 게 선거 투표하고 뭐 출근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 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를 할 때는 제가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유로 못 가게 한다든가 불이익한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시간을 변경하는 거는 가능해요. 내가 오늘은 좀 그러니까 뭐 내일 뭐 한다든가 뭐 이번 주는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다든가 시간을 변경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자, 그 부분에 하나요 무효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거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갑질, 뭐 성희롱 등등 전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거는 사용자에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피해를 받으신 분이 나는 그런 조치가 싫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일단 여기서 이 법에서는 지체 없이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그 뜻에 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러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언 등은 녹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콜센터 전화하면 기계음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라고 해서, 자, 사업주는 주로, 자, 사장님들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러한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자, 예방조치,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건강진단에 대해서, 이 건강진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여러 번 다니시게 되면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건강진단을 안 받게 되면 이제 사업주에게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그 본인도 나중에 좀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내가 상담 전화, 내가 민원을 이렇게 불만 같은 걸 얘기할 때, 폭언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법의 근거를 두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잘 들어보세요. 기계음을 들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이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 이 성인지 감수성은 그 양성,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을 좀 세심하게 깊이 있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희롱이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대화, 성적 요구,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 이제 대법원 판례의 요지, 그냥 길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성희롱, 이런 성희롱에 관련된 거는 일단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어떠한 행동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거부해, 그러면 너한테 불이익을 줄 거야. 이런 뉴스에 안타깝지만 자주 나오는 일들인데, 이런 행위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하고 저도 이거에 대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수성은 이제 감수성이 풍부하다, 나는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항상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갖거나 굴욕감을 가질 수 있겠다는 그 느낌을 알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도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항상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1년에 제가 최소한 5번 정도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온라인이든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요. 저 자신도 이게 참 이런 교육이 형식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이게 1년에 5번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하는 의식이 생겨요. 내가 혹시라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성적인 언동이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것. 저런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성희롱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 중간에 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도 나도 저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저렇게 뭐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희롱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2차 피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실하게 또는 그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는 좀 고의적으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건만 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한 90% 정도는 언론이나 이런 데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성희롱에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뭐 2차 피해라는 걸 정의하기도 좀 어려운 게 어떤 조직 내에서 내가 회사 내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뭐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든가 또 그걸 가지고 뒤에서 말을 한다든가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사실요.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 뭐 2차 피해, 성희롱에 관련된 것들은 일단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너무 법리적으로만 법에 근거해서 따지다 보면은 이게 또 눈에 보이는 증거와 증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잡해져요. 일이 복잡해져 가지고 차라리 그런 일을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 여기서도 나옵니다. 성희롱이란 이런 거다. 양성평등은 뭐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얘기는 맨 아래 부분에 있는 거, 고용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다른 건 다 볼 거 없고요. 이제 인권 뭐 침해 사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에 중요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한 번쯤 보시면 여러분이 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직장 내에서 인권 침해가 있고 대학교 내에서 인권 침해가 있고 뭐 군대 안에서 인권 침해가 있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례가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심각성, 뭐 또 다른 말로 경각심 같은 거는 가지면 굉장히 사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